예, 응용학 강의를 맡은 강태호입니다. 이번엔 제가 이제 교재가 새롭게 바뀌었죠, 그죠? 예, 그래서 표지도 이쁘게 하고, 이전의 교재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, 첫 번째가 이제 분량이 좀 늘었죠, 그죠? 예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, 이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, 물론 이제 전에 교재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나름 했지만은 이제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. 최근 3년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출 문제 분석이 제일 앞에 있죠, 그죠? 제일 앞에 보시게 되면은 2005년도부터 해서 최근 연도까지 이 기출 문제의 분석을 다 했습니다. 그래서 파트 1, 2, 파트 3에 걸쳐서 전체를 다 분석을 하고요. 그래서 어느 파트에, 어느 챕터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자라는 거죠.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, 못하는 학생, 혹은 점수가 높은 학생, 점수 낮은 학생,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전체를 다 열심히 해. 근데 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제한이 있죠. 다 잘할 수는 없어요. 그죠? 다 잘할 수는 없고, 시간도 제한이 있어요. 무한정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은 아니죠. 그죠? 물론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는 기간은 뭐 4년, 5년 가겠다. 이렇게 한다면은 뭐 다 잘하면 좋죠. 근데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.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? 그죠? 그래서 집중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. 물론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느 챕터에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간단하게 교재 내용을 살짝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파트 1, 2, 3가 있는데 파트 1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던 커리큘럼으로 보자면은 구조역학 1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파트 2는 재료역학 부분. 그 다음 파트 3는 구조역학 2에 해당되는 즉 처짐, 부정정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파트 1하고 파트 2하고 파트 3 비율을 보게 되면은 4대 4대 2예요. 442. 예. 즉 파트 1에서 대략 8문제, 파트 2에서 8문제, 파트 3에서 대략 한 4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이런 데이터만 놓고 보자면은 파트 3가 이 처짐, 부정정, 에너지 이런 쪽이다 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사실 싫어해요. 파트 3 자체가 싫어요. 머리 아파요.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. 그리고 문제도 이 4문제 전체 비율로 본다면 20%밖에 안 되니까 뭐 어차피 만점 받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. 자, 근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. 파트 3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. 조금만 이해를 해 두시게 되면은 굉장히 용이하게 이 4점을, 이 4문제를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. 오히려 시험 문제의 이 문제 변별은 보통 파트 2에서 많이 일어납니다. 재료학 부분에서요. 내용 자체는 쉽지만 좀 꼬아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오히려 파트 2를 변별이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틀린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파트 3는 여러분들 확보해 놓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. 이 정도 보시고요.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문제의 특징을 본다면은 파트 3 부분, 특히 이제 스프링 문제 부분이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스프링 문제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. 물론 우리 커리큘럼상으로는 맨 마지막 챕터 37번 챕터에 있는 내용이고요. 왜 그러냐면 이제 다 내용을 알아야 돼요.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알아야 뒤에 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맨 뒤로 빠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이제 37번 챕터까지 있는데, 챕터를 보자면요. 이게 전체 문제를 제가 다 분석을 해보니, 거의 한 10여 년간의 문제를 다 분석을 해보니, 이 전체 문제 유형이 37가지의 문제 유형이 있더라라는 거죠. 이걸 분석을 해냈어요, 제가. 고맙죠.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 깊이가 있어야 되느냐? 아니더라는 거죠. 아니고 우리의 이론 내용은 뭐냐면은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이론, 요게 국한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
오케이.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. 그래서 이 각 챕터별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문제 유형이 되겠죠. 각 문제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, 따라서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이용한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다. 이렇게 연습을 하자는 거죠. 괜찮죠, 그죠?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.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. 문제를 풀기 전에 약간 좀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왜 그러냐면요. 뭐 잠깐 좀 볼까요?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실력. 자, 실력을 구성하는 인자에는 뭐가 있느냐.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력 안에는 이론적인 이해. 이론적으로 잘 이해했느냐.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굉장히 중요합니다. 물론 이번 이론 시간에 이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플러스 뭐 암기, 일부 암기하는 공식들이 있어야 되겠죠, 그죠? 뭐 이것도 중요해요, 그죠?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시간 안배입니다. 시간 안배.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,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은 그냥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냥 듬성듬성,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, 이게. 왜냐면은 우리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.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이 시간 안배란 말을 역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계산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. 계산 속도. 혹은 전략이라도 볼 수 있죠, 전략. 문제를 푸는 전략. 여기에 부족해요. 여기에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많이 다룰 건데, 그 전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평소 이론을 공부할 때도 물론 문제를 조금씩 다 풀 수는 없죠, 그죠? 아주 중요한 문제들, 핵심적인 문제들은 이제 풀게 될 겁니다. 그때부터 해서 계산 속도에 관한, 즉 시간 안배를 하기 위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. 오케이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계산 속도, 이거 굉장히 실력이 됩니다. 계산 속도 자체가 실력이 돼요. 근데,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, 이때까지 계산기에 의존해서 계산을 해왔어요. 계산기에 의존해서.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, 8 곱하기 7, 8, 7, 56.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거죠. 근데, 여기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. 그래서 계산기에 8 곱하기 7 누르고 56 확인하고, 그렇지, 맞지? 이렇게 확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거 버리셔야 돼요. 어쨌든 여러분들은 계산기 없어요. 여러분들 인생에 이제 계산기 없어요. 이 뇌에다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. 계산기는 없다. 계산기 없다. 어떠한 문제든지 내가 손으로 풀어야 된다. 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됩니다. 이 뇌로부터. 뇌가 굉장히 간사해요. 계산기를 쓰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 뇌는 산수 능력을 퇴화시켜버립니다. 다른 능력을 개발하죠. 뭐 야동을 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. 그런 능력들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좀 늦었지만은 계산기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로부터 계속 주입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산수 능력이 계속 개발되도록, 활성화되도록 해주셔야 돼요. 근데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. 왜 한계? 무한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계가 있어요. 그렇다면은 계산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없느냐?